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남자분들은 내가 이 여자를 완벽히 만족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다들 좋아하던데. 하지만 여자들이 표정이나 말을 통해서는 예의 상하는 멘트가 있기도 하고 상대방의 기분과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도 아셨나요? 물론 직설적이고 솔직한 여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아니, 오빠, 왜 오빠 혼자만 느껴?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여자는 안 좋았어도 좋은 척하기도 하고 크게 왈가왈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진짜로 여자들이 좋았다면 숨길 수가 없는 몸의 신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녀의 만족도를 직접 묻지 않고도 진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여자를 공략하면 여자에게는 평생 잊지 못하는 남자가 된답니다. 오늘은 여자와 잠자리할 때 여자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 보이는 진짜 모습들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자에게 절정이란 특별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는 남자와 다르게 여자는 자극이 오래가며 여운이 길죠. 그래서 여자는 극도의 쾌감을 느낄 때 기분이 계속 좋아지고 전신의 신경이 모두 동굴로 모이면서 몸 전체에 나른하고 느긋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힘이 쭉 빠져서 못 일어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과 반응이 오는지 알려드릴게요. 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가 말하는 순서대로 여자가 좋았다는 거니까 뒤로 갈수록 만족도가 최상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간단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다리가 떨립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데요. 전신의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경련이 일어나요.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다리를 일부러 떠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더 이상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심하면 다리에 쥐가 나거나 떨려서 수축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요. 잠자리 이후에 여자가 못 일어나겠다고 물이나 음료수 좀 갖다 달라고 하면 1차적으로 여러분은 어디 가서 절대로 꿀리지 않는 스킬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단! 하지만 정반대인 경우도 있는데요. 남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예를 들어 너무나도 자주 자세를 바꾸는 분이에요. 진짜 힘듦? 이렇게 되면 만족도를 떠나서 마치 운동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라고는 잘 안 하는 여자 입장에서는 자주 바꾸는 것 때문에 다리 근육이 후들거릴 수 있어요. 그러니 무조건 경련이 일어났다고 잘한 게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경련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떨림이나 경련이 다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로 퍼져서 일어납니다. 여자는 성적으로 최고조로 흥분하면 동굴 주변에 조직이 충혈되면서 혈액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잠자리가 끝나면 흥분이 한꺼번에 풀리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쾌감의 정점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때 여자들은 되게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호흡이 불규칙해지면서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든지 구름 위를 날고 있는 것 같이 붕 떠 있는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자마다 표현은 각자 다르지만 여자가 이런 느낌을 받은 이 단계에서부터는 남자를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져요. 이 남자 진짜 너무 좋다. 뭐 어떻게 생겼고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진짜 딱 이거예요. 이 남자가 너무 좋다. 나 미쳤나 봐. 물론 여자마다 각자 반응은 다르지만 대부분은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경련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이때 마치 무슨 활처럼 몸이 휘어지는 여자도 있어요.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자는 진짜로 만족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여자의 반응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이 경련입니다. 동굴 쪽에서부터 시작해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경련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일부러 소리나 표정으로 연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바로 이 떨림입니다.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고무망치로 무릎을 치면 자동 반사로 무릎이 튀어나가죠? 그런 것처럼 여자도 제대로 자극을 받으면 온몸이 부르르 떨린답니다.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 느낌이 좋아서 여자는 남자에게 안아달라고 하거나 자기가 안기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여자는 진짜 남자에게 홀딱 빠지기 시작해요. 여자가 진짜로 만족했을 때 드러나는 세 번째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해드리는 그럼 해줬다고 생각하고 계속할게요. 세 번째는 허벅지를 강하게 조입니다. 흥분이 되면 여자는 더 극한의 자극을 얻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체에 잔뜩 힘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다리에 너무 힘을 줘서 쥐가 났다는 여자도 있을 정도니까요. 남자가 보기에는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싶지만 여자는 너무 좋아서 두 허벅지로 남자를 감싸는 것일 확률이 높아요. 또 아마 그 상태에서 남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힘을 주기도 하고 이 상태에서 이 느낌으로 계속 해달라는 무언의 요구인 거죠. 만약 시간이 갈수록 여자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다면 아마 제대로 잘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번째, 남자를 건드립니다. 너무 좋아서 주체가 안 되는 여자는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마 남자분들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자가 남자의 머리채를 잡는다든지 갑자기 남자를 강하게 포옹하면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의 머리를 쥐어짜거나 팔이나 등을 강하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저도 잘은 모르지만 여자가 이렇게 하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간혹 진짜 머리를 잡는 경우는 여자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기분을 표현하고 싶어서 나온 과격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진짜 괴성이 나옵니다. 특히 여자에 대해 환상이 있는 분들이거나 되게 얌전한 척하는 그런 여자만 만난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뭘 모르냐면 잠자리 중에 여자가 내는 소리가 약간 다소곳하고 조용하고 크더라도 적당히 크다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진짜 제대로 느낀 여자는 소리가 다릅니다. 아예 발성이 달라요. 예전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말해줬는데 좀 웃기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도 제대로 느껴보기 전에는 모텔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여자를 보면 저 여자 오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제대로 느끼면 여자는 비명을 넘어 격한 괴성이 나옵니다. 고통을 참는 듯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듣기 이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자도 무슨 소리를 냈는지 조차 모르는 무아지경의 상태에 이른 것이죠. 하지만 이 순간에는 마치 신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이쁘게 보이고 싶거나 뭐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듭니다. 이 너무 좋은 기분을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진짜 날아갈 것 같은. 그러니 남자분들은 만약 이런 여자를 본다면 되게 생각보다 깬다는 느낌 받기보다는 내가 진짜 이 시대의 병강쇠거나 아니면 이 여자가 나에게 진짜로 홀딱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여유있게 웃으며 이해해주세요. 아마 여자는 진짜 그 다음부터 여러분 생각밖에 안 날 거니까 연락도 잘 받아주시고요. 여자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셨나요?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시고 여러분이 여자를 공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더는 바랄 게 없습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연인의 성관계 취향을 알 수 있는 의외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자들이 냄새에 아주 민감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한 연구에 따르면 여자들은 냄새만 맡고서도 잘생긴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냄새로 남자의 매력을 판단하기도 한다고 해요. 실제로 여자는 남자보다 냄새에 훨씬 더 민감하며 연애 상대를 고를 때나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데 있어 후각이 가장 중요한 감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채취를 통해 자신에게 잘 맞는 짝을 찾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랍니다. 냄새만 가지고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미국 브라운대 연구팀은 사람들이 채취를 통해 정치 성향이 비슷한 연인을 찾게 된다고 발표했어요. 연구팀은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21명을 모집해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깨끗이 씻게 한 다음 겨드랑이에 거즈를 붙였어요. 그렇게 하루 동안 숙성시킨 채취를 모아 100여 명의 남녀들에게 맡게 하고 냄새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과연 정치 성향에 따라 채취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의 채취를 더 좋게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의 채취를 맡았을 땐 역겹다고 말한 사람이 많았어요. 서로의 정치 성향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채취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서 진보는 진보, 보수는 보수끼리 나눠지게 된 거죠. 연구팀은 이런 결과를 정치 성향이 같은 사람들은 서로 채취도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오랜 역사 속에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짝으로 만나야 커다란 갈등 없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자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즉, 정치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짝으로 두어야 좋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죠. 이렇게 끼리끼리가 계속되면 정치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결혼하고 가장을 이루면서 서로 비슷한 체취를 공유하게 되죠. 따라서 정치 성향이 같은 사람의 체취는 낯설거나 거부감이 들지 않는 익숙하고 좋은 체취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편의 냄새 같은 거죠. 단, 이런 체취에 대한 호감은 오직 이성에게만 적용됩니다. 아무리 정치 성향이 같더라도 같은 성별인 경우에는 다른 정치 성향의 체취처럼 역겹다고 느낀 사람이 많았어요. 이는 우리 유전자 속에 새겨진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같은 정치 성향의 동성은 가깝게 지내봤자 오히려 내 짝을 찾는 일에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뿐이니까요. 이처럼 정치 성향은 사랑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성격이나 생활 습관만큼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투표에서 누굴 뽑았고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정치 성향이란 곧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꼭 똑같이 세상을 보지 않더라도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정 물어보기가 부담스럽다면 냄새에라도 집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채취만으로도 나와 정치 성향이 같은 이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정말 신기하고 특이한 실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2017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정치 성향에 따라 성관계 취향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하테미 교수는 정치 성향에 따라 성관계 취향도 달라질지 궁금했어요. 실험을 위해 1,000여명을 모집한 뒤 자신의 정치 성향과 성관계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자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과 보수적인 성향인 사람의 차이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과연 정치 성향에 따라 침대 위에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1점, 보수는 첫 경험이 늦다.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평균적인 기간보다 첫 경험을 한 시기가 늦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립되어 온 보수적인 성향이 정치뿐만 아니라 잠자리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죠. 특히 보수적인 정치 성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경우가 많은데 보수적인 부모의 성교육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2점, 진보는 더 많은 사람들과 잠자리한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보다 평생 동안 훨씬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했어요. 물론 이것이 불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 성향보다 연애를 더 많이 하거나 자유로운 연애관을 가졌다는 거죠. 3점, 진보가 더 모험적인 잠자리를 한다.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좀 더 판타스틱한 잠자리를 했습니다. 과감하게 좀 더 다양하고 짜릿한 방법으로 잠자리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시도에 대한 오픈 마인드로 다양한 스타일의 잠자리에 거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4점, 잠자리 만족도는 보수가 더 높다.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본인의 잠자리에 더 만족하고 있었어요. 보다 다양한 잠자리 스타일을 추구하는 진보 성향과 달리 보수 성향은 너무 과한 컨셉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스타일의 잠자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금방 쉽게 만족하는 겁니다. 5점, 보수는 그 바응 자세를 즐긴다. 보수적인 성향, 특히 법적인 처벌에 관한 문제에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 바응을 남들보다 더 즐기고 있었어요. 법적인 처벌에 보수적이라는 건 범죄나 위법한 일이 생겼을 때 더 강력하고 무시무시하게 처벌하자는 거죠. 이 자세를 생각해보면 조금 일방적인 느낌이나 체벌의 느낌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처럼 특정한 문제에 대한 단호하고 강경한 성향을 통해 평소 즐기는 자세를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상대의 정치 성향만 알아도 어떤 잠자리를 좋아하는지 대략적인 예상을 해 볼 수도 있겠네요. 물론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니 작은 도움을 얻는 정도가 적당하겠죠?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남자친구의 냄새를 맡는 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96명의 여성들을 모집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애인의 셔츠와 낯선 사람의 셔츠를 냄새 맡게 했어요.
두 개는 서로 구분이 안 가는 흰 셔츠였죠. 그 결과 참가자들은 애인의 채취를 맡았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졌어요. 다른 이성의 냄새를 맡았을 땐 오히려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갔죠. 바로 프루스트 효과 플러스 에펙트 때문인데요. 어떤 냄새를 맡으면 냄새와 관련된 기억이 자극될 뿐 아니라 당시의 감정까지 되살아납니다. 후각세포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효과 때문에 애인의 냄새를 맡으면 따뜻한 감정, 좋은 기억들이 생각나서 자연스럽게 안정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킁킁거릴 남자친구 티셔츠 한 장씩 챙겨놓으면 어떨까요? 애인한테 정 떨어지면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자들이 마음이 떴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들어하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채취입니다. 브라운 대학교의 레이첼 허즈 교수는 여자들은 사람이 식으면 남자친구의 채취를 역겨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역후광 효과 reverse halo 때문인데요. 후광 효과는 한 가지 좋은 점 때문에 다른 점까지 좋아 보이는 현상인 반면 역후광 효과는 반대로 한 가지 나쁜 점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부정적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남자친구의 어떤 단점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싫어지면 그의 냄새마저도 역겹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까지 연인의 성관계 취향을 알 수 있는 의외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1점, 보수는 첫 경험이 늦다. 2점, 진보는 더 많은 사람들과 잠자리한다. 3점, 진보가 더 모험적인 잠자리를 한다. 4점, 잠자리 만족도는 보수가 더 높다. 5점, 보수는 그 바응 자세를 즐긴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소식이 뉴스나 기사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가족 식사를 책임져주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용품들 역시 안전하지 못하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먹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방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사용하는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방에서 조리 시 꼭 알아야 할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조리하는 도구나 용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면 보약이 아닌 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피해야 하는 주방용품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주방용품들은 지금 당장 버리셔도 됩니다. 주방에서 버리셔야 하는 위험한 용품으로 첫 번째는 쿠킹포일, 양은 냄비 등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와 식기입니다. 주방에 하나씩은 양은 냄비와 알루미늄 용기가 있습니다. 유튜브 먹방과 레트로 유행으로 인해 더욱 사용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막걸리집과 분식집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양은 냄비의 경우 알루미늄 바디에 알루미나 코팅을 입혀 만든 제품이며 쿠킹 포일은 알루미늄 자체입니다. 후라이팬 사용 시 코팅이 벗겨지면 위험하다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는 코팅이 벗겨지면서 알루미늄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은 냄비와 쿠킹 포일의 경우 바로 알루미늄 자체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99.7%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양은 냄비의 경우 보호막이 벗겨지면 알루미늄에 노출되어 녹슨 은수저의 녹도 없앨 만큼 많은 알루미늄이 검출됩니다. 또한 알루미늄은 열을 만나면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알루미늄 포일이 고온에 노출되면 그 속에서 작은 양의 알루미늄 입자들이 음식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현상은 고온에서 오랫동안 조리하거나 산성이 강한 음식과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더욱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알루미늄 유해성은 우리 몸에 들어와 99%는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1%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1%라도 체내에 축적되면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축적된 알루미늄은 치매와 연결되며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골다공증 등 다른 여러 건강 문제와서 연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포일 대신 요리용 종이를 사용하시길 바라며 양은 냄비는 당장 버려주세요. 두 번째는 프라이팬입니다. 프라이팬 고를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바로 코팅입니다. 코팅이 잘 되어 있으면 음식이 눌러붙지 않아 편합니다. 하지만 코팅에 사용되는 코팅제의 원료인 테프론은 아주 위험합니다. 테프론은 체내 호르몬을 교란시켜 유방암, 자궁 내막증 등의
여성질환과 정자수 감소나 부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프라이팬의 경우 조리나 세척 시 긁히거나 벗겨질 수 있으므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긁힌 경우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안전성이 밝혀지기 전까지 프라이팬 사용 시에는 중불 또는 약불에서 조리하고 태우지 마셔야 합니다. 또한 코팅이 긁히거나 벗겨졌을 경우 바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세척 시에도 부드러운 도구로 사용하여 코팅 표면의 손상을 덜어주셔야 합니다. 스테인리스 팬이나 무쇠팬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튀기는 요리보다 삶고 끓이는 조리법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세미입니다. 미 국립보건원 등에 소개된 노르웨이 식품연구기관 노피마 연구팀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세미 한 개에는 지구상 인류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세미에는 500억 개에 달하는 세균과 대장균, 식중독균이 다수 검출되었고 식중독의 주원인이 되는 살모넬라나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에게 감염 위험이 있는 모락셀라 오슬로엔시스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세균이 사라지는 수세미 세척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식초와 베이킹소다입니다. 1:1 비율로 섞은 후 수세미를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준 뒤 깨끗한 물로 헹군 다음 햇볕에 말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수세미를 물에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하고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세척 시 세균이 99% 정도 죽습니다. 단, 스테인레스 재질의 수세미는 끓는 물에 10분 삶아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척하더라도 세균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한 달 이내 교체하여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닐랩입니다. 비닐랩은 플라스틱 재질 중 하나로 열에 가열할 경우 환경 호르몬이 생성됩니다. 비닐랩에 열을 가할 경우 환경 호르몬뿐만 아니라 독성가스나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방출합니다. 이때 음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음식을 먹을 경우 암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뇌졸중이나 생식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가정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는 반찬을 담거나 밥을 담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배달시켜 먹는 음식의 경우 대부분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재질의 음식을 담아 전자레인지에 돌려 음식을 섭취할 경우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꼭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 종류는 1번부터 7번까지 있으며 2번과 5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중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은 2번과 5번입니다. 2번은 7100도, 5번은 12160도의 내열 온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호르몬에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비스페노레이가 들어있지 않는 제품이기에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3번, 6번, 7번 플라스틱을 사용 시 발암물질이 나와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용기 구매 시 꼭 2번과 5번을 확인 후 구매하셔야 하며 또한 용기의 뚜껑도 재질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식사를 위해 꼭 들어가야 하는 주방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주방에서 조리 시 꼭 알아야 할 위험성에 대해 참고하여 가급적 피해주시고 주의하여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